이러면서 고가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매 투자자 신분이 아니라 경매를 나가게 되는 채무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면밀하게 단점을 현장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이렇게 되게 몸을 비죽으면서 들어가야 되네요. 뭔가 이렇게 좀 남이 오시는 거를 싫어하는 걸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막아놓진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개조심 써 있어요. 아,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 무섭다. 자, 요렇게 사다리까지 입구 막아놔 버렸네요. 이렇게 사다리까지 입구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아무도. 안에는 정글입니다. 자, 반갑습니다. 대장 김석준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재밌고 흥미진진한 경매 현장의 영상, 리얼한 영상을 전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매 학원 중에서 이렇게 경매 정보지, 경매 물건을 검색할 수 있는 사이트를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가 유일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매 정보지를 운영하는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 문의들이 많이 와요. 어떤 문의가 많이 오냐면 권리상 크게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반값 이하로 막 떨어지는 물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물건들은 왜 떨어지냐, 무슨 문제가 있는 거냐, 난 도저히 모르겠다, 왜 이렇게 떨어지는지 이유를 알고 싶다, 이렇게 문의 오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재개발 가치와 임대 수요가 상당히 높다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위치한 단독형 주택 건물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제 땅만 무려 140평대를 갈고 앉아있는 압도적인 면적이에요. 근데 이런 경매 물건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정가 대비 1회 아니죠, 2회도 아닙니다. 쭉쭉쭉 떨어져서 감정가 대비 마이너스 33%, 6회 차나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로 폭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만약 이런 경매 물건을 권리상 문제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내가 전부 다 해지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인해서 낙찰을 받으면 로또와 같은 수익을 만들 수도 있겠죠. 반면 숨겨진 함정이 있다면 큰 돈을 날릴 수도 있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경매 물건을 보시면 수천 혹은 수억의 내 종잣돈을 지킬 수도 있고, 그리고 안 보이는 면을 파악해서 남들보다 앞서서 수익을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즘에 좀 핫하던 경매 탐정 코너죠. 무엇 때문에 떨어졌는지 해결할 수 있다면 압도적인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건지, 아니면 향긋한 아주 보기 좋은 꽃 속에 숨겨진 가시가 존재하는지, 함정이 존재하는지 오늘 제가 낱낱이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매 탐정 코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경매 물건의 위치는 뉴타운 개발 호재를 품고 있고요. 녹지 공간이 아주 잘 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입니다. 땅의 면적만 140평이고요. 건물의 면적은 50평대로 압도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는 경매 물건이 현재 나와 있고요. 감정가가 20억대에 시작해서 6억대까지 마이너스 33%까지 폭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에이 뭐야, 권리상 막 치명적인 문제가 있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경매 물건의 최초 근저당 설정 일자는 2013년도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근저당은 말소 기준 권리가 돼서 전부 다 소멸해요. 낙찰자가 추가로 인수되는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전세권자가 있어요. 그럼 또 이런 생각할 수 있어. 에이 뭐야, 전세권자 명도가 쉽지 않겠네, 저것 때문에 떨어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세권자는 후순입니다. 자, 후순위 전세권자는 그냥 소멸하는 거죠.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 근저당권자가 전세권을 등재시켜 놨습니다. 그럼 뭐예요? 소유자가 거주하고 있고, 근저당권자가 전세권을 설정한 이유는 이 소유자가 최우선 변제금 안에서 소익임 차이를 맞추는 걸 방지하고자 본인이 전세권으로 그냥 등재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권리상 전혀 문제 없어요. 소유자가 거주하는 건 물건입니다. 거기다가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도 없어요. 불법적인 건물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대항력도 없고 권리상 인수상도 없고 위반 건축물도 없는 성북구에 위치한 땅 150평대의 주택형 건물이 20억대 시작해서 6억까지 떨어졌다는 겁니다. 뭐야 이거? 로또 아니야?
대박 아닙니까 이거?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드디어 서민들도 서울의 100평대의 땅을 사서 안정적인 자가를 해결하고 자산 가치의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너무 궁금해집니다. 어이 뭐지? 그런 이상 문제가 없는데 왜 이렇게 떨어진 거지?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막 유치권자가 강력하게 막 점유를 하고 있고 현수 막 부셔놓은 거예요. 들어오면 형사적 고발하겠다. 응? 나는 유치권 받을 금액이 막 20억, 30억이다.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전소가 돼 있어서 불난집일 수도 있는 거죠. 아니 형사적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볼 수 있는 치명적인 하자가 있는지 오늘 저와 그 베일을 벗겨보면서 재밌게 영상을 보도록 하시죠. 자, 경매물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률 30%로 주거 5천만 한 7, 80% 정도. 아무것도 모르셔도 됩니다. 부동산의 부자도 모르셔도 돼요. 저와 함께 견딜 수 있는 실패와 실수를 경험하며 성공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물에 도착했습니다. 참고로 건물의 상태는 노후되어 있기 때문에 큰 기대하지 마세요. 성북구에 위치한 140평대 토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도 이렇게 떨어진 건 말도 안 되는 금액대이긴 합니다. 자, 우리 경매물건의 목적물이 어디냐면요, 자, 여기서 이 해당 진입로, 우측 진입로 요쪽으로 59-6 저기 문이 있거든요. 요쪽으로 들어가서 저 뒤에 끝으로 약 한 50에서 100평대 뒤에 토지가 있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뒤로 가면 살짝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뒤에 구성된 집입니다. 59-5 여기로 빠지는 주택 건물은 저희 게 아니라 여기 요쪽 건물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여기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여기에 박스 등 가져가서 놓지 마라. 너희 집 앞에 놓아라. 짐승 땡땡아, 이렇게 써 있긴 합니다. 쓰레기 아무데나 버리지 마세요, 제발. 본인의 쓰레기 본인이 수거해야겠죠. 그래서 여튼 뭐 이런 경고 문자도 있고, 약간 상태가 그리 좋아 보이진 않아. 개집도 약간 보이고, 그리고 이게 좀 짐들이 많이 쌓여 있긴 합니다, 안쪽으로. 그리고 넝쿨도 이렇게 잘 연결되어 있어서 요새예요, 요새. 응? 나만의 성을 살 수 있는 거야, 요새. 응? 단독적인 집입니다. 관리가 조금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옆에 집도 똑같고요. 자, 우리 진입로 조건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도로변을 맞닿고 있어서 도로를 타고 차량 진입도 가능하고 여기 앞에다가 주차도 가능합니다. 자, 지금은 상태가 이렇게 조금 방치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지난해 이미지들을 싹 다 뒤져보니까 기존에는 관리가 잘 된 집이었습니다. 차도 여기다가 주차도 해놨었어요. 주차돼 있고 이런 관리들, 자풀이나 이런 쓰레기 같은 거 관리가 잘 돼 있어서 잘 유지되고 있는 집이었습니다. 근데 이 거리뷰 사진들을 점차 현실로 좀 다가오고 보니까 점차 지저분해지면서 이렇게 약간 조금 방치되어 있고 관리가 잘 안 되는 집으로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주차는 돼요. 주차 들어갔던 흔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 앞에가 공용주차장이에요. 거주주작 우선 주차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에 대한 편의성은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내 집이 대형 주차장이 있고 정글 속에서 나 혼자 살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 살 수 있는 요새가 있습니다. 최고 요새가 있다는 거, 그게 어딥니까? 자, 안쪽에 제가 한번 자세히 가면서 찍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안에 넝쿨들이 이 시사슬로 구분되어 있어서 옆에 필지랑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담벼락도 작게 세워져 있습니다. 필지 구분이 명확하죠. 그리고 도로 지분도 다 갖고 있는 땅이라 맹진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입을 하면 뭔가 헝겊, 박스, 개집, 수레 이런 걸로 입구까지 거의 다 막아놨어요. 약간 지금 오전 시간인데도 살짝 으스스한, 그죠? 옆에 넝쿨들이 이렇게 엄청 자라고 일어나고 있고, 미녀와 야수에서 보면 야수의 성 같은 느낌을 살짝 받을 수 있습니다. 개가 있나?
개는 없고 요렇게 안쪽까지 쭉 연결된 집입니다. 근데 이렇게 입구를 다 막아놨을까요? 입구까지 완전히 막혀져 있어서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정도의 출입구가 놓여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몸을 비죽으면서 들어가야 되네요. 뭔가 이렇게 좀 남이 오시는 거를 싫어하는 걸로 좀 보여지긴 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막아놓진 않을 거거든요. 이렇게 개조심 써 있어요. 아, 더 이상 못 들어가겠다. 무섭다. 자, 이렇게 사다리까지 입구 막아놔 버렸네요. 이렇게 사다리까지 입구 이렇게 막아버렸어요. 못 들어오게 아무도. 안에는 정글입니다. 위에는 넝쿨들이 있고요. 서울에 이렇게 뭐야 거미 이런 도망가겠다. 어쩌다 보니 오늘도 공포 약간 스릴러 느낌이 납니다. 그죠? 또 이렇게 밤늦게 보시는 분들 죄송합니다. 여튼 들어가면 넝쿨들이 엄청 많이 있고요. 냉장고로 출입구를 막아놨어요. 그리고 사다리로 입구도 막아놨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는 개조심이라는 단어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극도로 누가 오는 걸 싫어. 오지 마라. 나 혼자 살겠다. 내 요새다. 라는 느낌을 살짝 받고 있긴 합니다. 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문이 잠겨있고 사다리로 막혀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 뒤편으로 들어가면 살짝 건물이 살짝 보일 수도 있으니까 뒤편으로 이동해 보시죠. 옆 건물로 왔거든요. 이쪽에 살짝 이렇게 보면 보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한번 볼게요. 건물이 보이는지. 이게 지금 나뭇가지가 좀 많아서 그런데 옆 건물의 구조 면적이 보여지긴 합니다. 이렇게 쭉 보이고요. 이렇게 이게 지금 옆에 건물이거든요. 근데 여기 옆에 못 보게 하려고 다 막아놨나? 여기 좀 막아놨어요. 옆에 다세대 빌라 건물입니다. 여기는. 자, 여기 건물 올라가서 잘 안 보이니까 이제 난간까지 올라가 볼게요. 이 어려운 난간을 제가 올라가겠습니다. 오씨. 자, 돌아서 보면 저기 보입니다. 불이 열려 있어요. 여기 앞에 땅들 50평 이상 마당이 다 있습니다. 지금 자풀이랑 수목이 관리가 안 돼서 그런 거지. 그리고 저기 문이 열려 있는데 살짝 저는 보이는데 짐이 엄청 많아 보여요. 아마 거주를 하고 계신다고 보여집니다.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좀 지저분합니다. 사용년은 2000년도입니다. 그래서 건물은 그렇게 막 폐가 정도의 수준은 아닌데 주변 환경이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네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안에 거주하실 수도 있으니까 불편할 수 있으니까 공부상 나와 있는 도면들로 가지고 스펙상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물은요 총 2개 동으로 나눠져 있고요. 30평 하나, 17평 하나. 사용 승인은 2000년도로 약 25년 된 중노후된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메인 주택동의 경우 현관으로 들어오면요 거실 겸 주방이 위치해 있고요. 주방 인근으로 다용도실이 존재합니다. 그 외 방 2개, 화장실 2개, 드레스룸의 구성으로 가족 단위 임대 구성이 가능합니다. 또한 발코니 추가 면적을 통해 서비스 면적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추가 1개동은 가족실로 대형 룸이 설치되어 있으며 여기 또한 발코니, 화장실, 추가 서브방까지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중대형 가족들이 임대 구성을 만족시킬 수 있는 안정적인 면적을 가지고 있어서 수요는 꾸준하게 확보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무려 6회 차나 떨어진 마이너스 33%까지 떨어진 폭락한 경매 물건을 현장까지 방문해서 꼼꼼하게 전달드렸습니다. 자, 성북구의 경우는요 정릉동 특히 여기는 북한산을 끼고 있고요. 녹지 공간이 워낙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풍부한 인프라와 자연환경을 함께 만들 수는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국민대, 서경대, 정릉시장까지 위치한 지역으로서 인프라의 조건도 충분히 갖추고 있죠. 또한 주변으로는 중노후된 주택들 여기 앞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혼재된 지역으로서 다양한 재개발, 모아주택, 가로주택, 정비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라 보유만으로도 꾸준하게 자산 가치를 상승시킬 수는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시세겠죠. 시세가 제일 중요한데 우리 경매 물건과 비슷한 스펙을 보유한
주택형, 단독형 건물의 시세는 18억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평당 단가로 따지면 1,000만 원 이상이에요. 그럼 보수적으로 판단해서 그냥 평당 1,000만 원만 가져간다면 땅이 140평대니까 14억대의 가치가 정상적인 시세입니다. 하지만 6억이죠. 로또입니다. 이 정도는 거의 로또와 같은 시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항상 단점은 있죠. 전 단점을 발굴해내는 전문가입니다.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꽃에는요 항상 숨겨진 가시가 있습니다. 오늘 경매 물건에도 숨겨진 가시 함정 물건이죠. 첫 번째 함정, 토지 면적에 트릭이 있습니다. 140평대의 토지를 전부 개발해서 써먹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약 30에 40평대가 도로와 써먹지 못하는 땅이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토지 면적을 140평대의 시세라고 판단하시면 안 되고요. 써먹지 못하는, 개발을 하지 못하는 도로 면적 40평대 날리고 100평대의 땅의 가치로만 수익성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물건입니다. 제 메일에 진짜 많이 오는 문의가 있는데 뭐 임야가 1,000평이 나왔는데 반값이다, 너무 싸다, 대박이다, 메일로 와요. 근데 대장님만 봐달라, 아무도 보여주지 마라, 난 입찰할 거다, 이런 심보가 있잖아. 살짝 나한테는 허락받고 싶은 거. 그래서 제가 보면은 한 900평이 번면으로 잘려 있어요. 개발이 불가합니다. 실제 써먹을 수 있는 땅이 100평밖에 안 돼요. 근데 1,000평이다, 반값이다, 싸다, 이러면 잘못된 겁니다. 실제로 내가 매입하는 땅의 시작점과 끝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고 여기 안에서 얼마나 개발해서 써먹을 수 있는 땅인지 면밀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한마디로 오늘 땅도 140평의 가치를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40평 날리고 100평대의 순이익 가치로만 판단하셔야 되죠. 자, 두 번째는 토지 모양이 예쁘지가 않습니다. 부정형 토지, 못난이 토지, 전문용어로는 자루형 토지라고도 부르죠. 일부 협소도를 타고 뒤로 커지는 땅이기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접도라고 하는데 2m 이상을 확보해야 돼요. 그리고 옆에 필지랑 약간 붙어있는 격이 있기 때문에 단독적인 개발이 어렵습니다. 즉 이걸 사서 야, 성북구 땅이다, 140평이다, 개발하면 뭐 다 가고 다 세대 그냥 올리겠다, 착각이죠. 자루형 토지라 접도가 미흡해서 단독적인 개발이 불가합니다. 신축해야겠다 하고 사시면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자루형 토지 모양 때문에 개발도 단독적인 게 불가하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여기 올라오다 보면 경사지가 조금 가파릅니다. 차도 막 이렇게 올라가요. 급경사지에 일부 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압력은 있긴 하지만 사실상 이렇게 경사지가 높다 보면 사업 수익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개발에 대해서 만약에 투자를 진행하겠다, 재개발, 재건축, 모아타운 함께하는 투자를 진행하겠다라고 하면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인, 아무리 서울이라고 해도 단기적인 안목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죠. 한마디로 와, 140평이다, 반의 반값이다, 사서 신축해야지, 신축할 사람한테 팔아야지, 재개발 노려야지, 이러면서 고가로 낙찰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경매 투자자 신분이 아니라 경매를 나가게 되는 채무자 신분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면밀하게 단점을 현장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사지 마세요, 그냥. 사지 마세요. 권리상 문제는 없는데 단독적인 개발이 미흡하고 자료형 부지에다가 도로 지분이 너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사지의 위치에 있어서 개발 압력이 좀 더뎌요. 그래서 투자 안 하시는 게 좋긴 합니다. 하지 마세요. 근데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어떤 분들이냐, 난 내 집 마련할 거야, 나는 사람의 왕래가 없는 요새 속에서 단독적으로 나만의 성을 만들어서, 나만의 아일랜드를 만들어서 자급자족하고 혼자 살 거야, 관여하지 마. 그러면서 아까 전에 입구 봤죠? 냉장고로 문 막아버리고 사다리 달면 괜찮아. 그런 분들은 괜찮아. 그리고 한 20년 볼 거야, 최고. 이런 투자가 따로 없습니다. 내 자산을 이런 데다 잠가 놓는 건 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거주 목적으로 5년 이상 바라본다 라는 중장기 목적이면 저는 추천드리긴 합니다. 그래도 땅을 100평 이상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다 반대로 당장 팔 거야, 뭐 개발할 거야, 사지 마세요. 괜히 샀다가,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거 안 팔려요. 못 팝니다. 팔려면 어떻게 돼요? 내가 채무자 신분으로 들어가서 경매로 나가야 돼. 그 다음에
끝까지 떨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물건은 이렇게 함정이 현장 속에 존재했으니까 잘 파악하고 앞으로 경매 물건을 임장 조사할 때 충분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과거는 그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지나간 시간을 되돌릴 수 있는 사람은 그 누구도 없어요. 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세상, 미래는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를 설계해서 내일의 나와 내 미래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세상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겁니다. 멀리서 찾지 마세요. 오늘 하루를 바꾸세요. 그래야 내일을 바꾸는 겁니다. 내일이 바뀌어야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돈이 있어서 행복하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돈 없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은데 억지로 끌려가 노동을 팔아 돈을 벌어야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돈이라는 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근데 그 도구가 우리에겐 꼭 필요하죠.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 제가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3천만 원 이하 소액 경매로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갈아타기를 통해 작은 빌라를 리모델링해서 팔아서 수익을 만들고 더 큰 눈사람을 만들어서 또 다른 부동산을 사고 인테리어에서도 팔고 그렇게 내 돈을 스노우볼처럼 자꾸 키워나가서 궁극적으로는 건물주가 될 수 있습니다. 계층 이동이 가능합니다. 저와 그 가슴 떨리는 삶을 살아보도록 하시죠. 저는 평생만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소액 경매부터 건물주가 되는 로드맵 함께 진행을 해보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가치가 뛰어난 영상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